자, 국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황기식의 국제시장,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황기식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말에 올해 첫 G7 정상회의를 화상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바이든, 스가, 드라기 첫 참석한 정상들이 많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 백신 국제 협력을 위해서 75억 달러 지원을 합의를 했습니다. 주요 내용 좀 살펴주실까요? 예, 좀 기대가 컸습니다. 새로운 목소리가 좀 나오겠지 했습니다. 특히 그 바이든 신임 대통령 처음으로 참석한 국제 회의니까요. 예. 예상할 수 있는 것들 내용들이 조금 많이 나왔습니다. 하나 좀 특징적인 것은 세계 보건기구를 계속 지지하겠다라고 하고 좀 불편할 수도 있을 텐데 코백스 백신 전 세계 나눔 운동 같은 그런 그 국제 협력 기구라고 봐야겠죠. 코백스에 우리가 지원하겠다라고 하고 구체적인 금액을 얘기를 했습니다. 75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했거든요. 예, 75억 달러면 8조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바로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다면은 그 좋은 취지니까 미국이 그 중에 절반 이상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40억 불을 내겠다고 했거든요. 취임 후에 첫 참석한 국제회의에서 이 정도면은 크게 앞으로의 자신의 정책을 금액으로 나타낸 거 아닌가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가 일본 총리도 사실 첫 참석한 거였거든요. 그렇죠. 네. 예상할 수 있었거든요. 도쿄 올림픽에 대해서 분명히 하겠다고 얘기하겠지라고 했는데 상당히 나머지 6개 국가한테 진짜로 할 거니까 좀 지지해 달라고 했습니다. 예. 그 나머지 6개 국가 정상들은 도쿄 올림픽 개최 지지하겠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코백스 지원도 얘기했지만 역시 중국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정책을 상당히 강하게 설명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얘기하더라고요. 예. 공정한 국제 무역에 방해되는 나라가 있다면은 우리는 공동으로 대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차이나라는 단어를 안 썼지만 누가 그게 봐도. 누가 봐도 그거는 상당히 좀 강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 첫 참석치고는 상당히 강했다 얘기를 하고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 취임하고 일주일도 안 돼서 참석했잖아요. 예. 뭔가 한 목소리 내야 되거든요. 하나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저렇게 많이 내는데 EU 즉 이탈리아가 회원국으로 참석하고 있는 EU가 너무 적다 지원금이 코백스 지원금이 그래서 코백스 지원금을 EU가 10억 유로까지는 최소한 인상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조 원 넘는 돈이죠. 그랬더니 마크롱 대통령도 한마디 하더라고요. 돈만 내는 거냐? 코백스 같은 그런 아직 백신을 구경하지 못한 그런 저개발 국가들한테 지원해 주는데 돈만 지원해 줄 거냐? 백신 물품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는 마크롱 대통령이 했습니다. 예. 유일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진국에서 맞고 남은 여분의 물량 3% 정도 지원하자고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3% 물량 백신 물량을 물량으로 지원하자고 한 사람은 마크롱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예. 그런데 바로 그 여론조사 같은 게 나왔는데 가장 좀 눈여겨볼 만한 게 스가 총리의 도쿄올림픽 개최 지지하는 데 대해서 일본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일본 국민들은 올림픽 반대가 59% 찬성이 28%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죠. 네. 코로나19가. 진짜 일본이 지금 심각하더라고요. 지금 그 국내 여론하고 다르게 그런 그 국제 정상회담에서 도쿄 올림픽을 개최하겠다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으니까 국내 여론은 60%가 반대하는데 지금 일본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이 정책에 대해서 여론을 모을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전 세계 백신이 한 2억 회분 정도가 접종됐거든요. 예. 근데 G7 지난주에 모였던 G7 국가가 전 세계 인구 10%인데 백신 접종 중에서는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균등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75억 달러를 낸다는 것이 결코 많은 돈을 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예. 뭐 자기들만 면역 형성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요거는 조금 더 많은 좀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미얀마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유혈 사태 안 나기를 참 바란다 했었는데 군부에서 시위대 실탄을 발사해가지고 지금 뭐 보도마다 다르긴 한데 3-4명 정도가 네네. 사망을 했다. 특히 이제 10대 소년이 사망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예. 국제 여론도 안 좋지. 그 피해 금요일 블러디 프라이데이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대규모 시위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실탄을 상당히 많이 발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제2도시 만달리에서 지금 아침까지 확인을 해보니까 그날 시위대는 3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9일 날 처음 사망자가 나왔었잖아요. 네네. 합치면 지금 4명입니다. 그래서 처음 사망자가 카인이라는 그때도 20살 여성이었거든요. 네. 그때 분명히 군경은 우리는 고무탄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집도의가 부검을 한 의사가 발표를 했는데 주치의가 발표를 한 거 보니까 카인 여성은 분명히 엑스레이를 찍어 보니까 고무탄이 아니라 실탄이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머릿속에 남아있는 종탄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고 어쨌거나 금요일 날 많은 사람이 다쳤습니다. 3명이 사망하고 100명이 그 실탄으로 부상을 했는데 그중에 30여 명이 상당히 지금 중태라고 나오거든요. 예. 그럼 사망자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SNS 중계가 이건 더욱더 시위대의 분노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여기는 전쟁터다. 저격수가 동원된 것 같다. 구급차에까지 다 총을 쏘고 있는 모습을 다 찍어서 보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하고 유럽 같은 데서 이런 SNS 중계를 보면서 상당히 여론이 안 좋아지거든요. 강력한 규탄 성명도 계속 발표를 했지만 그런데 좀 이런 분석도 상당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기에 저렇게 강경하게 총을 쏘면서 진압하는 시위를 진압하는 그 병사들이 33 보병 사단이라고 나오거든요. 예. 33 보병 사단은 상당히 악명 높은 군대예요. 2017년도에 그때 가장 그 악명 높았던 로힝야족 그 소수인종 학살했던 7,000명을 학살한 그 부대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국제관계 전공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지난 4년 동안 지켜봤는데 재판이 벌어져서 로힝야족 그 살해에 관계됐던 33 보병 사단의 장교들과 군인들 상당수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거든요. 예. 그런데 그저께 진압의 대부분 33 보병 사단에 그 사람들이 다시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 지금 이 감옥이 다 풀어준 거예요, 그러면? 풀어준 거죠. 그 대부분 1년 만에 대부분 다 조용히 사면을 받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 결국은 다시 또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앞으로가 더 큰 문제인데 어제가 첫 희생자의 장례식 날이었거든요. 타인 20대 여성. 그래서 촛불 시위가 상당히 비폭력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대규모 동맹 파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동맹 파업 이유가 중요한 게 왜냐하면은 미얀마는 특징적으로 소수 인종이 많은 나라거든요. 네네. 인구 6천만 중에서 지배 인종이 버마족이 한 7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한 1,500만, 2천만 명은 소수 인종들이거든요. 네. 이 소수 인종들이 그동안 휴전 협정을 맺고 조용하게 비교적 민주 정부를 지지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는 민주 정부와 맺었던 평화 협정, 휴전 협정이 무의미하다. 오늘부터 동맹 파업에 참여하겠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소수 인종들이 대부분 다 무장 단체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오늘부터가 내전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있죠. 얘기네요. 정말 이 미얀마 사태는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보다가 점점점 눈여겨 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말이죠. 다음 소식은 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하버드 램지어 교수 이 사람 얘기하고 싶지도 않은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지고 근데 하버드 소녀상을 세우겠다 이런 또 건립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버드 지역 이제 매사추세츠주의 보스턴 지역에 있는 한인 대학생들 또 물론 아시아 대학생들 위주겠죠. 비영리 단체인데 이름이 위호프더라고요. 위호프에서 세계 최대 청원 사이트 있잖아요. 자기가 본인이 하고 싶은 청원이 있을 때 change.org죠. 거기에 청원 운동을 벌였습니다. 하버드에 이제 그 소녀상을 세우자. 미국에 지금 캘리포니아 주하고 합쳐서 6개 소녀상이 있거든요. 현재까지요. 그럼 제7, 7번째 소녀상을 하버드 대학 바로 앞에 세우자는 거. 그게 청원에 올라가 있습니다. 거의 1,200명 넘게 지금 그 서명을 했거든요. 이게 좀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여기에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보스턴 지역 대학생 단체에서 뭐라고 좀 발표를 했냐면은 한국 내에서 관심을 좀 가지고 한국 내에서도 이 청원에 동참해달라고 했거든요. 그 저희가 제가 제 1호가 될 것 같아서 지금 change.org에 들어가 보고 왔어요. 들어가 보았는데 물론 영어 사이트입니다. 근데 거기에 소녀상을 이렇게 쳐서 이렇게 영어로 쳐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어로 쳐서 들어가니까 어려워요. 스타트 오피스라고 치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근데 한번 소녀상이라고 한글로 바로 치셔도 들어갑니다. 들어가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너무 쉽게 들어가지더라고요. 처음에 어려워요. 영어로 쳐서 들어가고 뭐 이러니까 어려웠는데 소녀상으로 딱 치서 들어가니까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거기에 클릭을 해서 했고요. 그래서 지금 아침에 바로 확인해 보니까 2,800명까지 청원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너무 작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하고 이 지금 그 일본 측을 지지하는 이런 하버드 교수하고 또 움직임하고 또 상당히 다르게 지난 주말에는 훈훈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한인 이민사 박물관 미국에 그리고 뉴욕 한국 총영사관 이 힘을 합쳐갖고 미국에 사는 흑인 사회에 마스크 2만 장을 기증했거든요. 이런 보도들이 계속 또 미국 언론에 나오면서 그 반대되는 여론을 만드는 거죠.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주말에 2차 대전 중에 미국 내에 일본인 12만 명을 강제 수용한 그런 역사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거듭 사과를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이 대통령 취임할 때마다 미국 계속 이렇게 사과하고 있습니다. 예, 너무 대비되는 그런 지난 주말에 뉴스들이었어요. 네. 예. 근데 교수님 그 학계에 계시니까 네. 연세대 한양대 교수들이 네네. 또 램지어 교수를 옹호하는 또 글을 올려가지고 맞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분들이 뭐 그건 뭐 학문적으로 보자고 하더라고요. 학자의 뭐, 양심으로서 예. 학자적인 연구의 자유는 지켜져야 된다 그런 건데. 연구요? 예. 예. 연구를 제대로 하셔야죠. 그러니까 연구죠. 학문의 자유를 보장해 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보장해 줬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아니라고 하는 거잖아. 이 또한 그렇지. 자유 아닙니까? 예. 아 근데 미국의 텍사스 주에 뭐 어마어마한 한파 때문에 전기 요금이 무슨 1,800만 원, 1,100만 원 뭐 난리도 아니더라고. 이게 뭡니까 아유, 이거? 이 텍사스 주가 지금 이 저 한파 폭설 때문에도 고통을 받았지만 이 전기요금 받아보고 이러면 안 됩니다. 텍사스 주 이게 지금 너무 큰 문제가 있는데 주민들한테 이런 고통을 주면 안 되거든요. 뭐 얼마나 그 많이 뗐겠습니까? 그걸 많이 그 전기요금 많이 낭비한 건 아니잖아요, 전기를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데 17,000분 전기요금이 지난달에 나왔거든요. 17,000분이요? 17,000분이면 1,900만 원 정도입니다. 네. 야. 평소에는 600달러 나왔답니다. 70만 원. 예. 그리고 방 3개 가정집은 너무 평범한 가정집이잖아요. 방 3개 가정집 그 주인을 인터뷰를 했어요. 전기요금이 $10,000가 나왔거든요. 1,100만 원 나왔고. 예. 그다음 방 2개 가정집도 인터뷰했더라고요. 다양하게 인터뷰를 했어요. 네. 너무나 작은 가정집이잖아요. 혼자 산다고 볼 수도 있고. $3,000 나왔습니다. 330만 원. 이게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예. 평소에 얼마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평소 저는 $120 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한 12만 원, 13만 원. 네.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너무 문제가 심해서 텍사스주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 하면은 텍사스주는 독특한 그 전기 요금 체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다른 주하고 평소에 남는 잉여 전기 같은 것을 공유하거나 서로 보내주거나 하는 게 아니라 중앙 정부, 즉 연방 정부의 규제를 받기 싫어서 독자적인 요금 체계를 가지고 있는 독특한 주예요. 예. 그래서 그 회사가 상당히 다양한데 평상시에 전기 공급이 상당히 그 풍부할 때는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그리고 전기 요금이 모자라면 전기가 모자라면 요금 비싸지는 변동 요금제를 가지고 있는 이상한 네. 주예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음. 이번에 전기 공급이 부족해지니까 다른 주로부터도 전기 공급 못 받으니까 예, 예. 요금이 고스란히 소비자한테 가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 회사도 웃기더라고요. 그 회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고정요금제 아니냐. 고정요금제 이번에 그 한파 때문에 요금이 올라갈 예정이오니 다른 회사로 변경하라고 요청을 몇 차례나 사전 안내했기 아니 때문에 그 문제가 없다. 추워가지고 난리인데 길도 막혀가지고 근데 지금 연락해가지고 회사를 바꾸라고 그랬다고요? 네네. 이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아니 지금 막 태풍이 불고 막 있는데 그쵸 우리 집 전기 안 들어왔다고 전화하면은 빨리 지금 다른 회사로 옮기라고 우리 회사는 지금 전력망이 안 되니까 또 네. 요금이 많이 올라갈 변동성이 거다. 많이 네. 올라갈 거니까 주가 조사에 착수했다니까 결과를 한번 봐야겠습니다. 네. 야 이런 경우도 있군요. 참 미국이란 나라는 늘 수수께끼입니다. 평상시엔 예. 좋았겠죠. 예. 가격이 싸고 네, 싸니까. 그러니까 서로 경쟁시키니까. 네. 그러니까 요런 전기나 수도 요런 것들을 아무래도 민영화는 좀 이런 네. 문제들이 반드시 닥치게 돼 있다는 거 보여주네요. 예, 지난주에 신임장을 제정해서 이제 신임 주한 케냐 대사 요저 이중 국적 문제 때문에 케냐 국내와 외교가 굉장히 들썩이고 있다. 좀 짧게 전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신임 그 무인지 대사가 네. 이중 국적입니다.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한 분은 미국 사람이고 한 분은 케냐 분이라서 대사로 임명됐지만 네. 나는 미국 이중 국적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임명이 됐지만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최근에야 신임장을 제정을 했거든요. 근데 케냐 의회가 화가 났습니다. 아직 법원에서는 두리뭉실한 판결을 해서 우리 의회가 최종 임명할지를 결정을 안 했는데 네네. 한국 정부가 신임장을 먼저 제정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올해 즉 내년도 예산이죠. 2021년 7월 1일부터 내년 6월